비행소년이 있다, 그죠? 비행소년. 자, 비행소년 중요하죠? 비행소년. 자, 비행소년은 연령이 있어요. 연령. 자, 연령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살, 14살, 자, 19입니다. 자, 연령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10살 이상, 14세 미만. 자,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애들이야. 죄 짓지 않았다. 자, 밑에 애들은 죄를 진 애들입니다. 자, 요즘에 그 뭐더라 기사 난 거 보니까 최근 한 기사 보니까 수원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노래방에서 뭐 때리고 뭐 노래 부르고 뭐 하는 거 나왔다던데 그 처벌해달라고 20만 명이 국민청원을 했답니다. 자, 근데 중학생이니까 연령이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어떤 애들은 뭐 완전히 14세 안 된 애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죄를 진 놈으로 10살 이상 14세 미만의 자가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 자, 죄진 놈으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범죄소년. 자, 그러면 얘들은 죄진 애들이에요. 그러면 위에 애가 있죠. 죄 안 진 애로 죄를 앞으로 범할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우범소년. 자, 이게 소년의 구분입니다. 자, 그러면 범죄소년 중에서 즉결 대상이 된 소년이에요. 즉결 대상. 즉결 대상이 된 소년을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 자, 소년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연령 보셔야 돼요. 자, 연령을 낮추자라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 10살, 14살, 19입니다. 19. 자,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처리하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경찰서장이 하겠죠. 경찰서장. 자, 경찰서장이 이렇게 촉법과 우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자, 그 다음에 또 한 소년이 범죄소년이죠. 범죄소년. 자, 그러면 촉법과 우범은 어디로 가느냐? 소년부로 송치를 해요. 자, 소년부로 송치해서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보호처분. 자, 범죄소년은 책임 연령이니까 검찰청으로 송치하겠죠. 검찰. 자, 검찰청으로 송치를 해서 자, 이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다 봅니다. 책임지려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짝을 조금 지으셔야 돼요. 촉법과 우범은 소년부로 가고 범죄소년은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년부에서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금고 이상에 해당이 된다. 금고 이상. 자, 금고 이상. 그 다음에 검찰에서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는 보호처분에 해당이 된다. 보호처분. 자, 보호처분에 해당이 되는 경우죠. 자, 이때는 자, 검찰에서 소년부로 송치를 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건데 보호처분은 책임을 묻는 수단이 아닙니다. 자,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1호부터 10호가 있는데요. 10호 해봐야 장기 소년원이죠. 2년 정도 되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싹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싹 없애버리고 책임 연령이 아닌 애들은 그냥 이제 하더라도 책임질 애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니까 대부분이 범죄 소년이라도 보호 처분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영화 보면서 봤는데 2,700명 소년 범죄자 중에서 실형을 받은 애가 4명밖에 안 된다잖아. 4명밖에. 자, 이거는 좀 형사 절차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소년법을 좀 개정하자라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